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이 선물한 기적 E3입니다. 저자는 팸 그라우트, 출판사는 알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말 그대로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생각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의식 또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그리고 남들보다 빨리 2.0의 세계관을 터득해야 한다. 어쨌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1.0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이 2.0 세계관은 현재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과는 정반대인, 즉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힌 세계관이다. 2.0 세계관에는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에너지가 넘치는 세계, 그리고 볼 수도 만질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세계가 존재하며 이는 다른 모든 것의 토대가 된다. 그러니까 건축용 블록처럼 이것이 만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이 에너지 매트릭스를 발견한 것은 거의 100년 전의 일이지만 너무도 많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들을 활짝 열어젖힌 이 놀라운 개념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거의 없다. 그래서인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대부분은 물질 세계에 집착하고 있다. 둘째, 모든 사람의 삶은 해피엔딩이다. 비물질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 협조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모두가 승자이다. 아직도 많은 애통함과 한계와 죽음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아주 폭이 좁은 경험에만 집중할 뿐 오감 너머에 있는 다양한 차원의 경험은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 이 같은 무지로 인해 그간 우리의 세계관은 많은 문제와 두려움, 그리고 혹시 잘못될지도 모르는 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자기 방어적인 생각들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주 전체로부터 분리시켰고 분리된 개인들로 가득 찬 제한된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었다.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패배감과 고통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한다.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를 발견하면 칭찬받는다. 삶에서 좋은 것을 기대하고 최상의 결과를 꿈꾸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위험한 태도로 간주된다. 지나친 낙천주의와 행복을 거부하게 만드는 편견이 이 세상 곳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단 두 가지이다. 우주는 우리 편이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미리 정찰병들을 보내 무언가를 가져오게 한다는 건 멋진 책략이다. 2년 전쯤 내가 속한 그룹의 한 여성 회원이 재미있는 일은 절대 거절하지 않겠다라는 새 결심을 했다. 누구든 콘서트를 함께 가자거나 춤을 추러 가자거나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하면 무조건 좋지 하며 따라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소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거나 바쁘다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들의 초대를 거절했다는 걸 깨달았다. 아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갈 것이다. 성인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초대를 거절할 때 될 수 있는 그럴싸한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그녀는 아이들은 그런 초대를 거절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이들은 끊임없이 즐거운 일을 찾아 나선다. 10대들 역시 파티 초대를 거절하는 법이 없다.
끝나는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부모 속을 아무리 뒤집어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시기는 언제일까? 즉, 우리는 언제부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기 시작한 것일까? 그녀는 모든 초대에 무조건 조치하며 따라 나선 이후 깨달은 것이 있었다. 집에 있으면 에너지를 비축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밖에 나갔을 때 에너지가 더 넘쳐 흐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전에는 피곤함 때문에 이런저런 초대를 거절했지만 이제는 피곤하다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잘 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당한 것을 바로 잡으려는 그룹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 그룹에서는 솔직해지자. 당신 삶에서 일어나는 축복과 기적들에 집중하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라. 지나칠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코뿔소들은 무언가에 겁먹을 경우 전속력으로 내달리기 시작한다. 몸무게가 4톤이나 되는 거대한 코뿔소가 크고 날카로운 뿔을 세운 채 씩씩거리며 달려온다면 그보다 무시무시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코뿔소들은 근시한 힘으로 사실 당신을 공격하려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에 겁을 집어먹고 처음 내달리기 시작한 방향으로 죽어라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당신은 그저 코뿔소를 피해서 옆으로 비켜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코뿔소는 달리던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제풀에 지쳐 멈추거나 더는 위험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멈출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겁먹은 코뿔소와 같다. 일단 생각에 탄력이 붙으면 방향을 바꾸기가 아주 어렵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무언가 아주 놀랍고 멋진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선언하기를 실천하면서 내 삶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매일 아침 이 간단한 선언을 하는데 1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아침 샤워를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이 간단한 아침 의식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다. 이 실험에서 당신은 매일 아침 첫 몇 분간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 인생의 대본을 새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쿵저러쿵하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향하는 공급관을 잘라버림으로써 매일의 현실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의식적으로 감사와 기쁨에 집중하며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삶의 생기가 넘치기 시작할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 벌써 아침이네. 이제 파티를 시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가? 당신의 첫 생각이 천하무적의 무기가 될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평상시에 부정적인 대본을 되뇌이지 않고 어제를 손으로 내려놓은 후 자연스러운 기쁨을 느끼게 된다면 더욱더 그럴 것이다. 우주는 엄연히 살아 숨쉬고 그 덕에 우리 생각들은 현실화가 된다. 행복한 생각을 갖는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들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좋은 감정을 최대한 많이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 습관이란 워낙 자동적이어서 우리는 잠시 시간을 내서 그 습관들이 우리 기대와 행동과 매일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볼 겨를조차 갖지 못한 채 살고 있다. 당신은 자신이 늘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년간 새로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당신은 뇌가 매초 받아들이는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렌즈를 통해 걸러낸다. 그 결과 당신이 인지할 수 있는 정보는 어린 시절 만들어 놓은 뇌 신경세포 연결 통로들에 들어맞는 2000비트의 정보뿐이다. 결국 당신은 어린 시절 자신도 모르는 새 뇌 신경세포 연결 통로들에 새겨놓은 프로그램들에 따라 로봇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같은 사고 습관들 가운데 일부는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희소식이 있다면 한때 과학자들이 평생 변치 않았다고 믿었던 우리의 뇌 신경세포 연결 통로들이 실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눈을 떠 벅찬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경우 삶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힘을 써야 하는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그리 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행복해지고 싶은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행복해질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는 것은 순전히 운의 문제요. 주사위 던지기로 결정된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즐거운 것과 즐겁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무한 반복 테이프처럼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스탈린의 군대처럼 무조건 그것들을 향해 행군한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즐겁다. 카페 청소는 그렇지 않다. 잠자는 건 즐겁다. 일하러 가는 건 그렇지 않다. 영화 보러 가는 건 즐겁다. 치과에 가는 건 그렇지 않다. 아마 이런 믿음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목사가 신을 믿듯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것들을 믿는다. 그러나 매사 이런 식으로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변의 그 누군가 때문이 아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의견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번 실험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불만족스러운 일들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선물들을 들여다본다면 삶이 더없이 단순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 장은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감사의 장이다. 세상에 어떤 정신 빠진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 메뉴판을 들여다본 뒤에 전혀 원치 않는 음식을 주문하겠는가? 또 어떤 사람이 대형 할인 매장에서 쇼핑을 하며 선반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골라 그것을 들고 계산대로 가겠는가?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생각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그렇게 한다. 두려운 것과 부정적인 것, 그리고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결정들은 마음에 안 드는 옷이나 음식보다 우리 삶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 말 그대로 우리는 무엇이든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 우주로부터 받게 된다. 즉, 주문하는 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불변의 법칙이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에너지가 집중되는 대상을 스스로 선택한다. 늘 그렇다. 우리 마음은 습관적으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가져온 낡은 생각들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고 하면 재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진 않겠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재훈련을 받을 능력이 있다. 또한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오직 새로운 가능성과 사랑에만 집중하고
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세상에만 집중하기를 바란다.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 실험에서 당신이 목표로 삼아야 할 일이다. 이는 충만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 행복해지기로 마음먹고 어떤 상황이 닥치든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그간 해온 일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변화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경고하건대 당신의 삶은 절대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 즐겁고 재미있게 살자는 나 자신과의 약속 때문에 실제로 나는 별처럼 빛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정말 무척이나 행복했다. 어쨌든 즐겁게 살자고 다짐했으니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은 내 영적인 성장에 있어 아주 중요한 날이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으니 말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단 하나, 우리의 생각뿐이다. 삶에 좋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환호성을 지르다 보면 뇌는 물론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들도 변화하게 된다. 누구든 이 세상에 태어나 감사함에 넘치는 마음과 눈으로 오로지 감사할 일만 찾는다면 그 사람은 차고 넘치는 풍요로움을 찾게 될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생각하면 문자 그대로 뇌가 변한다. 활력은 더 늘어나고 스트레스는 줄어든다. 그 정도로 성에 차지 않는다면 불평, 불만을 하는 동안 놓치게 되는 모든 좋은 호르몬들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원래 너나 할 것 없이 즐거운 시간을 갖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들은 하루에 400번 웃는다고 한다. 그런데 성인들은 하루에 평균 4번 웃는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건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된 선택일 뿐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권리이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행복한 마음가짐을 갖기로 결심하면 지루함은 호기심 어린 탐구로 바뀐다. 취소된 여행 계획은 파티로 바뀌고 줄 서서 기다리는 일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탈바꿈한다. 진공 청소기를 끌고 다니는 일조차 신나는 노래에 맞춰 춤추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된다. 비 내리는 날은 집안에서 5가지 치즈를 맛보는 즐거운 소풍날이 될 수도 있다. 게임 1.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 게임에서는 내가 기적을 입증하기 위한 체조라 부르는 간단한 동작과 음악이 필요하다. 하루의 첫 5분을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과 같고 또 골프공이 떨어지길 바라는 지점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과 같다. 이 실험을 하려면 앞으로 3일간 간단한 의식만 행하면 된다. 나는 당신이 그 의식을 양치질이나 샤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과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만들게 되길 바란다. 내가 말하는 의식이란 이런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나는 노래들을 당신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들어라. 아침에 알람 음악으로 써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동작을 하라. 주먹을 불끈 쥐고 아주 힘차게 하늘을 찔러라. 5번 되풀이한다. 결승전 동점 상황에서 골을 성공시킨 열정적인 라틴계 축구 선수처럼 행동하라. 아침에 흥겹게 춤추며 욕실로 향하라. 양치질 전에도 춤을 춰라.
밖에 나가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태양을 향해 인사하라.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매일 세상을 밝혀주는 태양이 얼마나 고마운가. 양치질을 하는 동안 퍼렐 윌리엄스의 노래 해피에 맞춰서 춤을 춘다면 문자 그대로 뇌 속의 신경세포 경로들이 바뀌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느낄 경우 춤을 추면서 주먹을 불끈 쥔 채 힘차게 하늘을 찔러보라.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이 마구 분출될 것이다. 게임 2. 우주를 향해 당신을 웃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라. 가능성의 장을 향해 무언가 당신을 즐겁게 해줄 것, 무언가 당신을 큰 소리로 웃게 해줄 것을 요청하라. 앞으로 72시간 동안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정신을 집중해서 우주의 농담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게임 3. 무조건 감사하라. 앞으로 3일 동안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 왜 어떤 소망은 아주 쉽게 실현되는데 또 어떤 소망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지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해주는 전기 장치가 있다. 바로 저항기다. 저항기는 어떤 회로 안을 흐르는 전기의 양을 줄여준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들이 바로 그 저항기의 역할을 한다. 무한하게 풍요로운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역할이다. 우리의 믿음들은 자연스러운 우주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 브레이크나 다름없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제한되어 있으며 손에 넣기 어렵다고 믿는다. 그런 믿음이 바로 저항기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건강이나 지능은 제한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당신이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풍요로움에 관한 한 아무리 풍요로워도 나눠 쓰는데 한계가 있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이는 아주 큰 저항기나 다름없다. 결국 제트 여객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싶을 때 내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우주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었다. 우주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풍요롭다는 것을 믿고 완전히 손을 놓아버린 것이다. 지금 나는 뼈 빠지게 일해서 돈을 모으고 휴가 시간을 찾는 일반적인 길을 따르는 대신 우주의 힘을 빌어 무료로 여행을 다닌다. 흔히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있어 선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대우를 해주어야 하고 악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옳은 것, 그른 것, 승리와 패배, 우리 편 아니면 적, 이런 식의 사고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퍼져 있다.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에 이름표를 붙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무려 50%나 줄이고 있다. 옳은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믿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선택권과 자유와 에너지를 반으로 줄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 아주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에너지를 잘게 나누고 계속 분리하면서 그 에너지의 진액과 무한한 마력을 바닥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끝없이 모든 것을 판정하고 분석하면서 우리와 무한한 가능성의 장 사이에 두꺼운 커튼을 치고 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승리와 패배, 우리 편 아니면 적, 이런 식의 양자택일 게임을 하면서 우리는 매사 남 탓을 하고 모든 것을 문제로 보는 사고를 갖게 되었다. 그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면을 적으로 돌리게 된 것이다.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결국 병들어 썩고 없어지는 헛된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믿음이란 우리가 계속해서 떠올리는 어떤 생각일 뿐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우리가 옳고 그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고 그냥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절대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면 더 이상 자기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누군가 탓할 사람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어진다. 또한 삶을 조각내어 옳고 그름을 나누는 작은 상자 안에 구겨 넣는 일을 중단한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일을 중단하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1.0 세계관에서는 단 하나의 올바른 파트너, 단 하나의 올바른 직장, 단 하나의 올바른 생활 방식 등 단 하나의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며 아우성을 치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 어쩌지? 엉뚱한 답을 선택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은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면서 그 자체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는 올바른 답이 수도 없이 많으니 말이다. 세상에 올바른 답이 하나밖에 없다고 믿을 경우 우리는 명백히 잘못된 답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가엾게 보게 된다. 그러나 사람마다 올바른 답이 다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정을 내리길 중단한 채 보다 즐겁고 융통성 있게 세상을 보게 되며 다양한 가능성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다. 오도넬은 25살 때 미국 최초의 소아과 중환자실 가운데 한 곳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그녀는 한 수의사와 결혼해서 2살 난 딸을 하나 둔 채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가능하지 못하는 왼쪽 신장을 제거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담당 의사들은 출산을 앞두고 그녀의 남은 오른쪽 신장이 지나친 부담을 받고 있다고 판단, 분만 촉진제를 사용해서 그녀의 출산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그녀의 둘째 딸 라라는 겨우 7개월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출생 당시 라라의 몸무게는 1.1kg에 불과했다. 라라에게 정맥 주사를 놓기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났을 무렵 아직 핏덩이에 불과한 이 조그만 아기는 아무 움직임이나 소리도 내지 않았고 의사들은 부랴부랴 이 아기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라라는 폐 발달이 미숙한 나머지 호흡곤란이 초래되는 유리질 막병에 걸려 있었다. 라라는 공기를 들이마실 수 없었고 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첫날 밤 라라는 5차례나 심장박동이 멈췄다. 100% 순수한 산소가 폐 속에 주입되고 있었지만 라라의 신장과 뇌는 여전히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때는 1970년이었고 당시만 해도 그런 상태에 빠진 아기가 생존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선임 레지던트가 돌아와 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미셸은 속으로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말했다. 간호사 생활을 6년이나 한 그녀는 산소 결핍증이 결국 심각한 정신지체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산소 공급기를 떼는 걸 허용해달라는 의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셸은 당시 심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속에 2사람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는 이미 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겁에 질릴 대로 질린 평상시의 나 자신이었죠. 평상시에 저는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매시간 실험실로 전화해 라라의 혈액 검사 결과를 묻고 있었죠.
조용히 다가가 라라를 내려다봤더니 그 애는 허공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두 팔을 내저으며 뱃속에 공기를 집어넣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또 다른 내가 있었는데 그 나는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의 말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그녀의 남편은 라라를 포기했다. 그러나 라라가 중환자실에서 태어난 뒤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미셸 롱고 오도넬은 그녀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아이에게 정신지체가 일어날 거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직 치유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놓지도 않았다. 미셸은 이렇게 말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는 라라에게 일어날 일이 우리 삶의 일부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 우리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물론 문제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게 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고 또 온전하기 때문이다. 해결해야 될 문제에 매달려 해결하는 것과 그것을 신성시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이다. 라라가 2살이 되었을 때 미셸은 그 애를 한 손으로 안은 채 그간 여러 번 실패했던 일, 즉 아이의 입에 크래커를 넣어주기를 시도했다. 의사들이 말했듯 라라는 그간 거의 식물인간처럼 살았고 그래서 크래커 따위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아이가 이번에는 엄마를 보고 싱긋 웃더니 손을 뻗어 크래커를 자기 입으로 가져갔다. 이후에 라라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갔다.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난 라라는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미셸은 이제 이렇게 말한다. 어떤 현실도 당신의 일부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아주 싫어하고 그것을 없애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음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에 점점 더 강력하고 큰 힘을 주고 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것에서 신의 얼굴을 보고 늘 행복해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할 때 가능성의 장과 우리는 제대로 정렬된다. 겉으로 보이는 현실이 당신 감정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더 없는 만족밖에 모르는 가능성의 장과 연결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을 계속 가진다면 우리는 가능성의 장과 연결될 수가 없다. 가능성의 장은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들 경우 가능성의 장과 제대로 연결될 수 없는 것이다. 가능성의 장을 향해 바라는 모든 것은 우리가 가능성의 장과 제대로 정렬되는 순간 아무 저항감도 없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서 정렬과 영적인 세계에서 흔히 쓰는 깨우침은 같은 말이다. 일단 가능성의 장과 제대로 정렬하기만 하면 우리는 바라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의 잉크젯 프린터를 제대로 정렬하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홀로그램을 사랑하는 것이다. 인생이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려나갈 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건 아주 쉽다. 그런데 모든 게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떠한가? 그럴 때 나는 무조건 감사합니다를 외친다.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 있게 된다면 당신과 무한한 가능성의 장은 제대로 정렬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저런 문제들에 지나치게 골몰한다.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패러다임 속에서는 한계와 고난과 고통이 벽돌 쌓이듯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있다. 재능 있는 배우 쇼온 펜은
그간 여러 영화에서 다양한 역을 맡아왔다. 데드맨 워킹에서는 인종차별적인 살인자로, I am 샘에서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버지로, 밀크에서는 전성기의 총탄에 쓰러진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 하비 밀크로 나왔다. 아마 실제 삶에서는 그 누구도 이러한 영화 속의 삶들을 선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쇼펜은 배우로서 폭넓은 경험을 쌓기 위해 그런 힘겨운 삶을 사는 인물들의 역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런 역들 덕분에 많은 발전도 있었다. 나는 우리가 사랑이 메마른 사람들의 홀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와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그 덕에 삶의 폭이 넓어지고 또 큰 그림에서 보자면 마침내 아카데미상을 거머쥘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매사 이런저런 판정을 내리기 좋아하는 우리 마음은 맙소사, 이건 재앙이야. 이런 결론을 내리기 쉽다. 마음의 문을 닫고 모든 것을 재난으로 보는 것이다. 당장은 공경이나 재난으로 보이는 일들이 결국 공경이나 재난으로 위장된 기적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내게만 내려진 불공평한 징벌이라고 믿기 쉬운 암이 실은 진리에 이르는 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재난이 일생일대의 기회로 향하는 문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정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을 갖기보다는 왜 선한 사람들이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만 한다. 나쁜 일이란 심판이 판정을 내려 낙인을 찍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낙인을 찍을 자격이 없는 심판의 판정 말이다.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 심사위원들이 출연자들에게 제니퍼 로페즈나 키스 어번처럼 뛰어난 가수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듯 우리에게는 옳고 그른 것을 판정하고 구분지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매일 아침 눈을 떠 오늘은 그간 나에게 주어진 날들 가운데 최고야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아름다움과 기쁨이 무제한 샘솟는 가능성의 장과 제대로 정렬이 될 것이다. 그러면 또 모든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고통과 재난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불러낼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선 나부터 심사위원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 나는 돈 버는 게 쉽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돈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돈이 에너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 또한 우리가 돈을 갖지도 즐기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돈에 대한 우리의 감정 때문이라는 사실도 입증할 것이다. 현재 당신의 재정 상태는 당신의 믿음과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당신의 믿음과 기대가 바뀌는 순간 재정 상태 역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일정념 세계관에서는 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 1.0 세계관에서 우리는 돈이 형제나 자매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제 돈과 관련된 잘못된 믿음들을 직시하자. 그런 믿음들이 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할 때이다. 우리 대부분은 돈과 관련해서 걱정이 아주 많다. 우리는 돈이란 한정된 것이며 손에 넣기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돈은 우리 통제 밖에 있으며 우리 위에 있는 어떤 힘이 보이지 않는 줄을 이용해서 그 돈을 꼭두각시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돈에 대한 그 많은 잘못된 믿음들이 기억나는가? 그런 믿음들을 이제 바꿔야 한다. 풍요로움에 대한 믿음,
내지 의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공기와 마찬가지로 갖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주어진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평생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풍요로움에 대한 믿음 내지 의식을 갖게 되면 가는 곳마다 돈이 따라다닐 것이다. 돈은 실제하지 않는다. 돈은 일종의 교환 수단이며 모든 물질적인 것들에는 우리가 그것들에 직접 부여하는 숫자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게다가 그 숫자는 언제든 변할 수가 있다. 오늘 50만 달러짜리 집이 내일은 그 2배 가격에 팔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돈에는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가치 외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 또한 돈, 아니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지폐나 동전 등은 우리 자신의 부의식을 과시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돈은 우리 생각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에너지다. 나는 언젠가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 어느 여성을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녀는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과한 부를 갖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결국 그 막대한 유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했다. 그 다음 이런저런 워크숍을 열어 대의를 위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또다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누군가의 돈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그의 부에 대한 의식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포도밭에는 사람들이 다 딸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포도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바구니를 들고 달려가기도 전에 이미 많은 포도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 아마 포도밭에 가본 사람치고 넘치는 풍요로운 현실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풍요로움은 자연 세계에서는 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나무 한 그루를 보자. 수천 개의 잎사귀들이 달려있지 않은가? 지구상에는 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는가? 나로서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겠다. 자그마한 우리 앞들에는 또 얼마나 많은 풀들이 자라고 있는가? 만물의 어머니인 자연은 그야말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어졌다. 돈이 많든 적든 당신은 현재 잘 지내고 있다. 우리는 안전, 편안함, 휴식, 승인, 기쁨 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돈과 연결짓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계좌에 많은 돈이 들어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야말로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주어진다. 다만 불행하게도 바로 앞에서 다룬 새빨간 거짓말들로 가려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우리가 부족함과 한계를 생각하는 데만 몰두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그 밖에도 소중한 재산이 얼마든지 더 있다. 오늘 아침 태양을 떠오르게 하려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는가? 태양에게 고맙다고 말하라. 우리를 부유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단 하나이다. 모든 게 부족하고 한정되어 있다고 믿는 잘못된 습관이다. 나와 도널드 트럼프 같은 백만 장자가 정말 다른 점이 이것이다. 나는 부를 과시할 마음이 없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마음이 편한데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물질적인 짐을 잔뜩 끌고 다니며 부를 과시한단 말인가. 나의 롤 모델은 피스 필그림이다. 그녀는 젊은 시절 중요한 한 가지, 즉 돈을 버는 건 쉽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에 세속적인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옷가지들만 짊어진 채 걸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그렇게 28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닌 뒤 그녀는 삶은 충만하고 정말로 좋은 것이다. 모든 좋은 것들, 즉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늘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느낌이다. 정말이지 그 모든 게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에워싸고 있는 듯하다 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그런 것 아닌가. 세상은 무한하고 풍요로우며 이상하게도 내 편이라는 확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 있을까?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세상이 풍요롭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양자의 장과 우리의 금전적인 풍요로움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 실험은 간단하다. 앞으로 3일 동안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1센트짜리 동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끝이다. 땅 위에서, 당신의 주머니 안에서, 당신의 차 안에서, 보도 위에서, 모든 곳에서. 동전들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실제 동전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짜릿할까? 이런 생각으로 마술을 펼쳐보자. 정말 동전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짜릿하겠는가? 1센트짜리 동전은 돈의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별것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며 버리기도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실제 1센트짜리 동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지만 아무리 쓸모없다 해도 그것이 매일 눈앞에 나타난다면 그건 정말 예산일이 아닐 것이다. 이 실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력이 있다. 우리는 양자의 장을 속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양자의 장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양자의 장은 설사 당신이 자신을 속이려 한다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옳고 그른 것을 판정하려 하지도 않고 그냥 반응하기 때문이다. 동전을 발견하게 되면 마치 복권에 당첨이라도 된 듯 자축하라. 호들갑을 떨어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오버해라. 그 잘난 조그만 동전 하나에 그 난리를 친다는 것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어쨌든 동전 하나는 당신이 진정 원하는 풍요로움은 아닌데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지만 이 게임의 묘미는 바로 이렇게 양자의 장을 속이는 데 있다. 당신이 요란스럽게 자축하는 건 동전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원칙이 실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 자축하는 것이다. 우주는 한없이 풍요로우며 그것을 현실에서 보는 일이 아이들의 장난처럼 재미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자축하는 것이다. 또한 당신이 자축하는 것은 우주가 동전 한 잎을 들고 당신에게 다가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당신 관심을 끄는 걸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얘야, 가장 특별하고 멋진 내 아이야. 나는 늘 네 편이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이든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럴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네가 진정 원하는 걸 만드는 것이 이 동전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정말 놀랍지? 당신이 금액의 많고 적음 때문에 자축하는지, 풍요로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어서 자축하는지를 양자의 장이 구분하지 못하는데 이 게임에 또 다른 묘미가 있다. 양자의 장은 그저 이거 정말 놀라운데? 이렇게 할 때 나오는 당신의 에너지에만 관심이 있으며 그 에너지를 보고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준비를 한다. 양자의 장은 당신이 자축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권하는 것처럼 동전이 나타나는 풍요로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때면 최대한 요란하게 자축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 동전이 나타날 때마다 독립기념일에 사람들이 화려한 불꽃놀이로 자축하듯 그렇게 요란하게 자축을 하라. 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상상력이며 그 상상력과 무한한 가능성의 장을 제대로 정렬시킴으로써 현재의 사실보다 훨씬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현재의 사실들을 되풀이해서 말해봐야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 짜증나는 사실들만 더 불러들일 뿐이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모든 것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이런저런 가능성의 씨앗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사실 또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쓸 수도 있고 더 나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신경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껏 신경 써온 것이니 가능성이 훨씬 흥미롭지 않은가? 내 친구는 내가 사실들을 부정하고 있다고 흉을 보지만 그 사실들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떠들어온 부족함과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의 결과물일 뿐이다. 갓난아기가 악을 쓰며 울 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가야, 말 좀 해봐. 도대체 왜 그러니? 우리가 이번 실험에서 해보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말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불러들이고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믿음을 강화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5단계를 밟아야 될 것이다. 1단계. 당신이 지금 살면서 목격하는 것들은 매일 말로 공고히 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게 될 거란 사실을 인정하라. 2단계. 앞으로 3일 동안 이 실험을 계속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지 마라. 가수 반말리가 늘 말한 것처럼 불평, 불만은 악마의 초대일 뿐이다. 3단계. 큰 소리로 이렇게 멋진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4단계. 오랜 세월 반복해온 부정적인 말, 이를테면 계속 등이 쿡쿡 쑤셔 또는 난 첫 데이트에 소질이 없어, 이런 말들을 하나 골라 그와 정반대되는 말을 하는 게임에 도전하라. 그러고 나서 앞으로 3일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5단계. 이제 다음 72시간 동안 그처럼 정반대되는 현실의 증거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라.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전작도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책 다음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실천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고 전작과 구별되는 많은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부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